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가가 이틀째 올랐습니다. 이틀 오른 게 이렇게 반갑습니다. 그동안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10월을 보내고 11월을 맞습니다. 10월에 뭐 성적표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기사가 나옵니다만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컸던 심리적 충격들을 딛고 또 11월을 맞습니다. 마냥 기대감으로 11월은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뭐 물론 어렵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뭐 10월의 악몽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한 1%가량 올랐는데요. S&P 기준으로 1%고요. 나스닥이 0.97, 다우가 0.97이죠. 나스닥은 더 올랐죠. 2% 강세로 기술주를 좀 돌려놓는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좀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당장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11월 6일 이게 가장 큰 이벤트이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 마케돈 1부 11월 1일 목요일 무엇을 생각하고 대응해야 될지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1월이 시작합니다. 어쨌든 11월 증시의 실마리는 꼬였던 10월의 실타래를 풀려면 뭐 여러 가지 대외 이슈가 있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좀 풀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뭐 요즘 센티멘트 쪽에서 가장 포커스 맞춘 게 사실 수급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는 예 박사님이랑 좀 다르게 10월 뭐 악몽 같았던 10월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를 먼저 좀 읊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니까요. 뭐 그만큼 맞았으니까 이만큼 반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10월 한 달 동안에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증발한 이 시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250 몇 조, 262조래요. 근데 이 262조가 내 지갑에 있는 사이즈가 아니니까 감이 안 오실 거 아닙니까? 이 삼성전자 본주 기준 시가총액으로 전일 날짜 기준 삼성전자 총 이 본주 시총이 272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사이즈 하나 날아간 거예요. 그러게요. 뭐 어마무시한 사이즈죠. 하이닉스 시총이 50조 조금 안 되거든요. 49점 몇 조만 이렇게 나가는데 요 사이즈 5개 이상 날아간 이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이 빠졌냐는 거죠. 주식형 펀드 10월 수익률이 뭐 15%, 16% 뭐 이렇게 나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월 달에 주가 좀 깨졌다라 그래서 뭐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15%, 16% 깨먹더라는 겁니다. 시장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깨진 부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 가능하잖아요. 뭐 제롬 파월의 이 중립금리가 뭐 생각보다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필두로 해서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웃자 뭐 이탈리아가 웃자 뭐 이런 부분들에 뭐 다가오는 중간 선거 뭐 이런 부분들까지. 근데 중간 선거는 뭐 며칠 전 방송에도 소개를 뭐 해드렸습니다만 19전 전승으로 중간 선거 지나고 나면은 미증시가 향후 1년간 주가가 올랐다라 그래요. 19전 전승 선수가 있으면 20전 때도 이길 거라고 보는 게 뭐 거의 뭐 기정사실이죠. 이제까지의 승률 100%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고. 중간선거 분위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한 대목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예전에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원정 출산 뭐 얘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는 이제 출생 시민권이 있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악용도 많이 됐죠, 사실은. 근데 트럼프가 이게 미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이거 행정서명으로 뒤집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지를 계속 일으키더만요. 어제 이
네. 이 표현이 He's not a king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그건 왕이 아니다. 대통령인데 이 법도 말 한마디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기 왜 나왔겠어요? 이제 반이민자 정책의 이 색깔들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은 결속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까지 중간 선거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6일이면은 중간 선거, 우리가 그 다음 날 장중이면은 대략적인 윤곽을 알거든요. 근데 그 윤곽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게 뭐 공화당 이 상원은 지키겠지만 하원은 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 뭐 이 분위기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서 뭐 큰 뭐 또 한 번의 충격 이런 부분들 없으리라 보고 있고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그 전날 은행주 빠진 것들 뭐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 나왔는데 이거 소위 말해서 몇 주 전에 나왔던 얘기 재탕 아니냐. 그럼 이 얘기 왜 돌렸겠냐 그 시점에.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시장 나름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뭐 V 반등을 멋있게 그리지는 뭐 그럴 기대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려주면 땡큐고 그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하방 경직을 높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가에 녹일 수 있는 시점이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센티멘트 이제 다시 들여다보죠. 오늘은 기관 수급을 볼 건데요. 요즘엔 제가 계속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 선물 쪽에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제도 외국인 선물이 5천억 이상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야, 뭐 2조 원 들어왔다가 벌써 절반 나갔네. 이 거래일 만에 벌써 절반 나갔네. 뭐 이렇게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제는 또 현물을 샀으니까 막판에 뭐 보셨을 거예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파란불이었어요. 근데 막판 동시효과 때 이 금투에서 나온 물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ETF 추정 물건으로 보여지는데 그거 그대로 블럭으로 받아가지고 플러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급을 플러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대목도 있죠. 지금 이 가격에 개인 투자자도 아까워서 못 파는 이 가격에 금투는 그냥 숟가락으로 푹 떠가지고 외국인 입에 떡하니 먹여주는 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참 아쉽죠. 근데 이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이해되는 물건들입니다. 먼저 금투입니다. 금투 수급은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성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증권 계정이잖아요. 첫 번째 프롭, 그러니까 지돈 굴리는 거. 뭐 지돈 굴리는 거야 지가 알아서 굴리는 거니까 이게 뭐 시장 긍정적이면은 뭐 이 자기 투자금 늘어나고 뭐 불리하면 줄어들고 이거야 뭐 시장에 별 영향 안 미칩니다. 두 번째 뭐 차익 거래, 뭐 회전이 빠른 돈들이기 때문에 현선물 괴리차를 이용해 가지고 차익 거래 혹은 이 차익 거래로 표출하지 않더라도 이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시장의 완충판 작용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 계정이 시장의 완충판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선물 괴리를 따먹으러 들어가는 거니까 뭐 두 번째 매매 성격은 차익 거래 성격으로 주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ETF입니다. ETF. 과거 방송에서도 우리가 뭐 ETF 관련된 말씀 많이 드렸는데 ETF 설정 증권회사예요. 그리고 이 ETF의 LP 되는 것들 다 증권 계정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ETF 설정량 늘어나면은 LP들도 계속 대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포션이 크겠는데요. 엄청 크죠. 왜냐하면 이 ETF가 설정되고 나면은 해지 물건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설정액이 늘 때는 현물 매입 수요들이 늘지만 설정액이 빠졌을 때는 바스켓으로 들고 있던 물건들을 시장에다가 던져놔야 되니까 뭐 엄청나게 큰 매물 부담이죠. 그래서 그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요즘 가장 큰 건 ETF입니다. 그래서 ETF 매매들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의 금투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 현물은 치고 올렸지만 선물은 까내렸어요. 그럼 우리 이거 모두들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차익 거래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외국인들이 찍어 누르면서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 괴리차를 이용해 가지고 현선물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회전 자체가 뭐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빈번하죠. 연기금은 그게 없어요. 소위 말해서 뚝심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한 번 사면 쭉 사는 경향이 있고 한 번 팔면 파는 경향이 있고 뭐 손 놓고 있을 때는 한동안 안 들어오죠. 근데 어제도 연기금의 매입이 400억대 매입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 그제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이상의 매입이 들어오면서 연중 최대 순매수, 연기금 이 포션으로 봤을 때는 연중 최대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우리가 힌트를 얻었던 게 뭐 샀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라고 했더니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시총 상위들을 쭉 받는 걸 보고 그러면 방어를 좀 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았던 거니까요. 표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금투 계정이 여기 있고 연기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수급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자고요. 10월 초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300 넘어서 잘 버티던 그 지수가 소위 꿀럭꿀럭 거리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죠. 초기 국면에서는 받아요. 왜? 버티던 지수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때 우리 모두 다의 생각은 뭐였어요? 반등하겠지. 그러면 반등하겠지 할 때 제일 먼저 사는 건 뭘까요? ETF. 그럼 ETF 설정량이 늘어서 이 해지 값을 담아줘야 되니까 금투가? 바스켓 담아줘야 되니까 금투 매수를 잡히고 그 매입이 뜹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번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와장창창 한번 맞았죠. 맞고 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는 뭐 하락이 멈추고 조금 올라온다 싶으니까 뭐 다들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이게 코텍스 레버리지 들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손실 이딴 만큼 났는데 야 요거라도 줄어졌으니까 요거라도 챙기고 나가야겠다 라고 나가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때 금투 계정은 매도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을 보여줬었던 뭐 지난주 화요일 이후 그때서부터 뭐 이 밑으로는 뭐 없습니다. 뭐 충분한 바닥입니다. 뭐 라는 얘기를 연일 읊어냈었기 때문에 ETF 추정값도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틀 반등을 보였죠. 이틀 반등 보이고 나니까 다 뭔 생각이에요. 이제 요만큼 채웠다가 다시 빠질 것 같으니까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움직임으로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연기금은요. 초반부에 빠지는 거 일단 조금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손을 놓습니다. 손을 놓고 진짜 뭐 반대 매매가 우짜우짜 난리가 났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듣고 나서 이제 슬쩍 매수로 돌리고 지금은 매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수급 중에서 어디에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연기금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수급을 보여줄 거라는 거고 그 부분을 향후 시장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매매 얘기도 조금 이어가야겠어요.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피 총 시가총액 중에서 코스피의 신용융자 금액은 0.4% 정도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뭐 이 거래소 사이즈에서 반대 매매 나와봐야 뭐 그런갑다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코스닥 얘기가 다르죠. 코스닥 총 시총 중에서 코스닥 신용융자가 차지했던 비중은 3%에 육박하던 상황에서 지금 2.5% 정도 육박하던 상황에서 지금 좀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뭐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덜 털렸다, 더 나올 거다라는 부분들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지수가 소위 말해서 이 10월 한 달 동안의 낙폭만 14% 거래소 기준으로 14% 반영할 정도로 급하게 빠졌는데 그 하락 구간 동안을 이 정도의 신용 하락폭을 가지고 이겨냈으면 남아 있는 신용 이 잔고들도 강성들이라는 겁니다. 네. 아이고 뭐 내가 이거 일시적으로 좀 빠진 것 같으니 돈으로 메꿀게 라고 하면서 롤 치고 있는 이 수급들도 상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돼야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까지 내려와야 뭐 신용 부담이 뭐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 신용잔고 높아요. 반대매매가 나와요. 그럼 반대매매가 나와서 신용잔고가 제로가 될 때까지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부담이 있는 사이즈만큼은 급한 건 튀어나온 거고 그래서 이 밑으로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겠지만 그게 어마무시하게 클 거다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요만큼 내려온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요만큼 정도 내려온 거라 작다면 작고 크다라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덜 나왔으니까 시장 더 빠질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읽는 건 반쪽만 보고 읽은 거나 다름없죠. 하방 경직을 높인 시장이면 거기에 걸맞는 이유들을 찾아서 시장에 갖다 붙여주는 거 이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예,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많이 쌓인 거는 표를 보니까 사실이네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소위 이제 급한 물량들은 조금 정리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예. 자, 시장 얘기 수급에서 연기금 쪽에 이제 수급에 주목한다는 얘기를 핵심적으로 해 주셨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설명회를 하잖아요.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저도 어제 기사 가운데 굉장히 주목해봤던 게 그쪽에 담당하는 그 임원이 앞으로 이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반도체에 대해서 네. 이 얘기를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오늘 오시면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관한 얘기 좀 하죠. 예. 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를 얘기했지만. 네. 어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작지 않은 얘기가 네.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보다는 오늘은 이걸 짚고 넘어가야죠. 고정거래가 발표가 네. 나왔어요. 어제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죠. 디램의 스팟가와 고정거래가 사이에 스프레드가 15% 벌어져 있습니다라는 차트는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럼 분명히 빠질 거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뭐 디램 익스체인지가 한 5% 정도 불렀는데 더 나갔어요. 하락폭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디램 기준, 그러니까 DDR4 8기가 기준으로 한 10.74% 빠졌으니까요. 많이 빠진 거예요. 네. 예. 어제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저 시세가 저렇게 없나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한테는 상당 부분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디램은 뭐 대표 상품이 10% 이상, 뭐 10.74%니까. 거의 뭐 11%에 가깝게 빠졌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스프레드 폭이 15%가 아니고 지금 현가로 따지면 한 4% 정도로 크게 줄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 익스체인지가 내년에 추가적으로 뭐 디램가가 15% 20% 빠질 겁니다라고 또 다시 주장하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좀 악재 인식을 하겠죠. 근데 간밤 사이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대 플러스를 보였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후반대의 상승폭을 보인 걸로 봐서 우리 저도 방송에 나와서 이거 얘기를 할 정도면 개나 소나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분명히 10월 고정거래가 빠질 겁니다라는 부분이었고 얼마나 빠질 건데요? 라는 부분이었고 예상보다 더 많이 빠졌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악재 인식을 했으면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하락폭을 세게 보고 있군요 라고 읽으면 되는데 디램 고정거래가는 10% 이상 밀어놨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플러스로 나왔으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읽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낸드도 128기가 MLC 기준으로 6.6% 중반대 밀렸거든요. 네. 여기는 스팟가의 스프레드가 20%에 거의 달했는데 생각보다 덜 빠졌죠. 그래서 낸드는 미리 빠지기 시작했었고 낸드 가격이 이미 고정거래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이 디램은 이번에 처음 빠진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정거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디램이 더 많이 빠졌다. 그럼 이게 시장에서
불리하게 읽을까봐 사실 겁냈는데 예. 전일 시장을 보니까 불리하게 읽지 않더라.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로 읽었다라고 보고 다음 뉴스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푸젠 진화 반도체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중국에는 3대 반도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부분 다 저랑 비슷하실 테니까 칭화 윤희는 알죠. 네. 네, 뭐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허베이 이노트로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뭐 일정 부분 뭐 아시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젠 진화더라고요. 작지 않은 사이즈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3대 반도체인데요. 푸젠 진화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뭐 이 불리한 스탠스 쪽에 맞춰서 읽으면 그러면 다음은 허베이고 그 다음은 칭화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도 뭐 그렇게 만만한 사이즈는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건 내년에 이 푸젠 진화가 20나노대니까 사실 뭐 이 고도화된 이 생산은 아니었을 텐데 양산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내년에.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가 좀 밟히게 됐죠. 네, 장비 수출을 못 받을 테니까. 아픈 데를 쳤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 업황 시각에서 읽어보자고요. 내년에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것 같아서 우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는 물량만큼은 어느 정도 부담이 경감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도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뻗칠 일입니다만 반도체 업황으로 읽으면은 크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보여줬었던 이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 이 언급을 좀 해드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이 수급이 좀 불균형 맞아서 깨져 있는데 이거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공급 부족이다. 구체적으로 찍어서 디램 2분기 이후서부터는 이 공급 부족 현상 다시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반도체 업황이 과거와 다르다. 그래서 서버 중심의 새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컴퓨터 뜯었을 때 막대기 디램 그거 보고 이거 반도체입니다라고 읽었던 그 시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내년 2분기서부터 디램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거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힘줘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뭐 낸드 쪽에서는 뭐 내년 6세대 V낸드 얘기도 나왔고 뭐 추가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또 관심이 모아졌었던 게 주주환원이거든요. 지금 매번 분기 배당 계속 해주고 있는데 네. 어제 얘기를 했죠. 내년쯤 될 것 같다. 내년 중반에는 이 중간 배당으로 추가적인 주주환원 검토하겠다. 그리고 또 궁금했었던 게 작년에 약속했잖아요. 자사주 전량 소각하기로. 절반은 작년에 소각했고 나머지 절반은 올해 소각한다라 그랬는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어제까지 발표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컨퍼런스 콜 자리에서. 네. 근데 안 나오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의심할 수 있었는데 코멘트가 붙었어요. 예. 연내에 잔여물 소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변동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밝혀줬으니까 컨퍼런스 콜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거고 고정거래가도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그림을 그려줬고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불리하지 않다. 긍정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지수가 밀릴 리가 없으니까요. 긍정적 시각을 이어갈 이 충분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안 좋다는 게 맞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저희 회사 측에서 밝힌 것은 내년 이제 2분기 상반기 돌아가면서 바뀔 거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그 부문장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경력들 알잖아요. 뭐 안 좋은데 좋다고 막 썰레발을 떨던 회사 같으면 신뢰를 안 하지만 그렇죠. 예,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는 전문가라가 보고 의견을 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쪽인데 패러다임의 변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좀 중기적으로 굉장히 저도 그 기사 눈여겨봤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전략 마무리할까요, 팀장님? 이틀 동안 올라서 한 거래소 기준으로 30포인트 조금 넘게 채웠죠. 네. 뭐 감지덕지한데. 아직도 배고픕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 낙폭 채운 거 네. 정도밖에 사실은 안 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V 반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과거에도 봤을 때 V 반등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일정 부분 채우고 나서 좀 기능 케이스가 많으니까 일단은 하반 경직 높여진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그 내에서 퍼포먼스 좋은 이 기업들 어제 뭐 항공주나 뭐 이런 부분들 단연 눈에 돋보이던데 이런 쪽으로 상대 강도가 크게 회복되는 종목들 이런 걸로 포트폴리오 재개편 시기로 잡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뭐 할 얘기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돌파구를 또 모색하고 있죠.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